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숨겨진 끔찍한 살인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괴담은 우리나라 8, 90년대 생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아주 유명한 추억의 괴담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10원짜리 기억나. 아니 그리고 500원짜리 하게 또 손 묶여 있는 거. 야, 자세히 알고 있네. 그 정도면 귀신 나왔겠는데? 뭐가요? 그렇게 다 알면 귀신 나와요.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안 믿었어. 이게 말이 돼. 당시 10원짜리에 다보탑 밑면을 확대해서 옆으로 돌려보면 김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1000원권의 투호에서 아래로 삐져나온 막대 끝에는 민이라는 글자가, 또 5000원권의 뒷면 비석에는 알지자라는 글자가 존재, 화폐 속에 무시무시한 사연이 있다는 일명 김민지 괴담입니다. 어느 날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딸 김민지 양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깝게도 김민지 양은 토막 살해를 당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는데요. 조폐공사 사장은 죽은 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화폐 곳곳에 김민지 양의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담의 증거로 제시된 실제 화폐들. 당시 국권 화폐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김민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김민지 양의 살해 흔적까지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진짜? 50원짜리에는 꺾여진 벼 잎에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가, 낫? 100원화를 뒤집으면 이순신 장군의 수염에 김민지의 머리카락이, 어머머. 500원화에 있는 학의 다리에는 꽁꽁 묶인 김민지의 팔, 그래. 저거. 그리고 끝으로 10,000원권에서는 세종대왕의 곤룡포에 김민지의 다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에 숨겨진 김민지의 흔적을 모두 찾아내면 귀신이 나타나 사지를 찢어 죽인다! 라는 공포스러운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너 어떻게 해? 난 10,000원을 몰랐어. 그래서 안 나왔나? 모른 척 하지 마. 진짜 몰랐어요. 있잖아. 10,000원 몰라서 살아있구나. 10,000원 몰라서 살아있나. 너 10,000원 모르는 걸 다행이라 생각해. 다행이다. 못 볼 뻔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결국엔 잘 들어맞는 스토리긴 했는데, 뭐 결국 사실 아닌 거 아닙니까?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조폐공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폐공사의 사장의 딸이 유괴, 살해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한때 전국의 어린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김민지 괴담의 진실이었습니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추억이다. 야, 추억이다. 정말.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숲에 출몰한 공포의 모모.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숲속. 한 청년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빨간 불빛. 그리고 그 순간 순식간에 청년에게 달려든 무언가. 청년은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목격한 빨간 불빛의 정체. 누더기 옷을 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돼지 같았어요. 돼지처럼 기괴한 소리도 냈다고요. 그가 숲에서 목격한 건 바로 반은 사람, 반은 돼지 형상을 가진 돼지인간이었습니다. 반인반수 돼지인간 목격담은 영국 중부에 위치한 한 마을의 숲에서 시작됐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숲 어딘가 나댔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전설의 늑대인간이 출몰한다는 숲, 바로 캔록 체이스 숲입니다. 이름 들으니까 생각나요. 알겠죠? 체이스. 이곳에서 또 다른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아니, 뭐가 자주 나타나네요, 여기서. 그렇죠. 어떻게 생긴 숲이길래 다 그런 것만 살아? 뭐가 있나? 1940년대부터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 돼지인간에 대한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돼지인간이 돼지의 DNA를 맞은 임산부가 낳은 괴물이라는 괴이한 추측이 떠돌았는데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간 숲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금기의 장소가 된 캔록 체이스 숲. 그런데 말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2013년 동물학자 리 브리클리가 10년간의 긴 연구 끝에 밝혀냈다는 돼지인간 괴담의 실체. 리 브리클리가 받은 제보 메일에 따르면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영국군이 비밀리에 캔녹 체이스 숲에 군 전쟁 시설물을 설치. 영국군이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의 숲 출입을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숲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돼지 인간이란 괴담을 지어내 퍼뜨린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럴듯하긴 한데 근데 군에서 저런 얘기를 퍼뜨려서 출입을 통제했을까요?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괴담을 비공식적으로 퍼뜨려가지고 못 오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효과는 있었을 것 같은 게 이게 돼지 인간만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저기는. 아 그렇죠. 늑대 인간도 있는 늑대 인간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괴생물체가 있으니까. 둘 같이 만나봐. 죽음이야. 캔녹 체이스 숲의 돼지 인간 출몰 괴담. 비록 진실이 밝혀졌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숲에 무언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10위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두 얼굴의 사나이. 이번 괴담은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 뭐야? 뒤통수에 얼굴 달린 거야? 아니 이제 말도 안 돼. 유적이 아니야? 저거 만든 거겠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진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사람은 19세기 영국 귀족 에드워드 모드레이크, 일명 저주받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1895년 12월 8일자 보스턴 선데이 포스트의 기사. 현대 과학의 불가사의에 따르면 인어, 반인반수, 거미인간과 함께 에드워드를 소개했고요. 일명 인간 괴물의 존재를 문서화한 왕립과학학회 보고서를 출처로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귀족 에드워드는 뒤통수의 두 번째 얼굴, 악마의 쌍둥이가 존재하며 이 또 다른 얼굴은 에드워드를 욕하고 저주하며 괴롭혔고요. 이를 제거할 의사를 찾지 못해 절망한 에드워드는 23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의사들이 출판한 의학 서적에도 에드워드의 사례가 기록. 그래서 19세기부터 100여 년이 지난 21세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비극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고 있고요. SNS에선 그의 두개골이라며 이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뒤통수에 달린 저주받은 얼굴 때문에 한 귀족이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이 기사,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신문 기사. 당시 기사를 기고한 사람은 SF 소설가이자 시인 찰스 로틴 힐드레스. 그가 출처로 들었던 왕립과학학회는 19세기 당시엔 존재하지 않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듬해 출판했다는 의학 서적 역시 찰스가 낸 기사를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복붙한 거였고요. 뒤통수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영국의 에드워드 모드레이크라는 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기록 역시 알 길이 전혀 없는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에드워드 모드레이크의 두개골로 지목된 사진 역시 언론 매체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 예술가의 상상을 바탕으로 한 종이 공예 작품이었을 뿐 실제 에드워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9위를 공개합니다. 중국에 퍼진 황당 괴담. 이번 괴담은 중국에서 진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괴담으로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这个时候我要问一下韩东秀了，对啊，粽子在你们那边还好吧？竟然是韩国的吗？哦，这个端。 그래서 이제 중국 단오절 얘기입니다. 설, 추석, 한식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단오. 2005년 한국 단오 행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면서부터 한국이 중국의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뺏어갔다며 중국인들 사이에 혐한 감정이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아니 근데 중국에서는 단오가 방금 나왔다시피 중국의 신 구론을 기리는 날이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단오가 있으니까 영상에서 이제 구론이 한국인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듯이 물었던 거고요. 따진 거죠. 자, 오늘 중국에 퍼진 황당 괴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에서 문제시했던 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건 강릉 단오제입니다. 기우제 성격의 산신제와 굿, 가면극 등의 독특한 문화 행사로요. 중국 단오절 세시 풍속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단오는 초나라의 시인이었던 구론을 추모하는 데서 비롯된 반면 우리나라의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의 의미가 강하고요. 또한 이 중국 단오 때는 배로 경주를 하고 쫑즈라는 찹쌀 주먹밥을 만들어 먹지만 한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창고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는 등 한국과 중국의 단오는 엄연히 다른 명절입니다. 자, 단오라는 한자어가 음력 5월 5일이라는 뜻입니다. 날짜와 명칭만 같을 뿐 한국 단오와 중국 단오는 전혀 다른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문화의 전통성을 곡해하는 흉흉한 단오 괴담,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였다는 거 제대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8일 공개합니다. 공자가 뭐뭐를 즐겨 먹었다. 자, 이번엔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와 관련된 충격적인 괴담입니다. 중국 고대 유교 경전 예기 이 단궁 상편에 실린 글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을 그치고 사자에게 가서 자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으니 사자 말하길 해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자 명을 내려 해를 엎어버리게 했다. 자, 예기 단궁 상편에는 중국 위나라 시절 공자가 아끼는 제자인 자로가 별난에 휘말려 처형당하는 사건이 서술돼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요 해라는 한자입니다. 이 전해지는 괴담에 따르면 바로 인육으로 만든 젓갈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자, 공자가 해를 다 엎어버렸다라는 마지막 문장에 미루어 일각에서는 공자가 사람의 고기로 젓갈을 만들어 두고 먹었다라고 해서 이른바 공자 식인설이 탄생. 지금까지도 많은 이가 이 괴담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자 식인설 괴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자가 해형에 처해진 제자 자로의 인육으로 만든 젓갈을 보고 인육을 끊게 됐다며 이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파만파 퍼져나갔는데요. 즐겨 먹다가 자로의 젓갈이 오니까 엎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잘 끼워 맞춘다. 과연 공자는 정말 인육을 먹었을까요? 괴담의 진실, 그 실마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해라는 글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요 해라는 글자는 앞서 인육으로 만든 젓갈로 알려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뜻은 과거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인 사람을 죽인 후 잘게 저며 젓갈을 담근다라는 의미의 동사. 그리고 두 번째, 잘게 저며서 만든 젓갈, 육장, 고기젓을 뜻하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공자 식인설은 해라는 글자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낭설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사람을 죽여 젓갈로 담그는 해라는 형벌을 당하자 공자가 슬퍼하며 고기 젓갈 해를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인육으로 만든 젓갈이 아닌 단순히 고기 젓갈로 해석을 한다면 전혀 오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성인 공자의 식인설 괴담, 이제는 믿지도 퍼뜨리지도 말아야겠죠.